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상입니다. 네. 자, 5월 26일 금요일 장 끝나고 자, 주말 영상을 좀 올려드립니다. 시장이 반도체주들이 아주 뭐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반도체주들에 대해서는 지난 1월에 반도체 바닥이 곧 증시 바닥이라 반도체 투자 의견을 지금부터 투자를 꼭 시작하시라는 의견을 드렸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100, 뭐 작년 10월 가장 밑바닥에서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유튜브 통해서 장기 투자하시라고 그랬고요. 드디어 이제 $300 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런 진통이 좀 있긴 한데 그것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보시게 되면 엔비디아하고 이제 SK하이닉스, 국내에서는 반도체 대형주 라인에서는 뭐 삼성전도 그렇지만 SK하이닉스가 앞자리가 변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국고처에서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뭐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그죠? 다만 목표 구간은 시기를 정해드린다고 했는데 그 하반기까지 홀딩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계속 보유하고 있죠.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과 더불어서 반도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반도체주는 말씀드린 대로 장기 턴어라운드 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으로 죽었다가 오랜 시간 죽었다가 바닥치고 이제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바닥을 언제 만들었느냐? 작년 10월달하고 올해 1월달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준비하신 분들은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고 또 차근히 가시라는 의견을 드렸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자, 그 얘기를 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어떤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게 될까요? 물론 작은 섹터는 좀 제외하고 얘기하겠지만 굵직한 애들로, 그죠? 굵직한 애들로 이 세 가지 얘기를 드릴 겁니다. 꼭 들으셔서 6월에 또 좋은 성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 국고저 방송을 합니다. 한국경제TV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뭐 일요일에 오전 동일한 시간에 이제 재방송도 하는데, 방송에서 못다한, 국고처에서 못다한 이번 주에는 특별히 유튜브 공개 방송을 방송 끝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 방송 끝나면 10시잖아요. 10시 한 20분쯤. 그래서 아마 방송에서 공지해 드릴 거예요.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저희 주말 이벤트 공지 드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고요. 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거 먼저 한번 보시죠. 미국 시장입니다. 제가 내일 미국 시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지금 나스닥이죠. 사실은 이번 주에 부채 한도 협상 이 진통이 좀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시장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사실은 예고가 됐죠. 왜냐면 목요일 장 끝나고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으니까. 자, 미증시는 어찌됐든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머리를 틀고 말이죠. 그리고 오늘 엔비디아 주가를 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제가 지금 칭찬을 받아야죠. 남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가장 밑바닥에 장기 투자 의견을 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국고처 통해서 방송 통해서 유튜브 방송 통해서 리딩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홀딩을 하시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잘 보시게 되면 작년 10월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때 $100 초반이었습니다. 제가 여기 바닥을 외쳐드린 건 이유가 왠지 아세요? 2023년 미래에는 AI가 주류가 될 거라는 거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AI가 성장을 하게 되면, 그죠? 당연히 데이터 센터 수요는 급증하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 처리 장치 GPU라고 하는데 그래픽 처리 장치의 수요는 폭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간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바닥점은 뭐였냐면, 전체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사실 그때 바닥이었어요. 왜? 감산을 처음 외친 게 바로 그때였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작년 10월 달에 바닥을 한번 만들었어요. 그리고 올라오다가 한 번 더 밀려서 1월 달에 바닥 만들고 올라가긴 했는데, 이때 엔비디아입니다. 자, 100달러였고 지금 300달러입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전쟁을 그동안 해오면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금리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소위 우리가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이퍼 금리 인상이라고 합니다. 하이퍼, 그죠? 2022년에 하이퍼 금리 인상, 여기에서 메가캡들 중에서 유일하게 신고가를 만든 게 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엔비디아를 10월 달부터 얘기해두면서 10월 달부터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그랬고요. 올 1월에도 투자를 시작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얘를 못하면 뭐라고 그랬죠? AMD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AMD. 작년 10월 달 AMD 주가가 여기입니다. 이때 55달러였습니다. 작년 연말 그리고 올 초에도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5월 초에도 국고처 통해서 제가 AMD는 엔비디아 후속주를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100%를 이미 넘었습니다. 여기가 60달러라고 치면 이제 딱 100%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더 올라갈 겁니다. 자, AMD 후속은 뭐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고 했습니다. 메모리 바닥은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레벨업이 시작이 됐다. 최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중국이 뭐 제재하는 이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재, 그죠? 예. 뭐라고 해야 될까? 예. 그래서 그 영향으로, 그죠? 그 영향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일시적으로 주가가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흔들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때인가 그래요.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재는, 그죠? 제재는 솜방망이 제재였다. 그죠? 중국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에 위험이 있다 라고 해서, 그게 여기인가 그래요. 예. 20, 여기구나. 여기 22. 저감에서 기회를 줬습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하고요 AMD가 잘 가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바닥을 치고 가고 있습니다. 그 후속은 뭐가 될 것이냐? 5월 27일 국고처 방송 이후에 내일 유튜브에서 제 채널 있죠? 이현상의 황금바닥, 거기서 공개합니다. 아마 미국 주식은 제가 2종목 정도 공개해 드릴 겁니다. 지금 사두면 될 겁니다. 예, 내일 기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시게 되면 국내에 한번 가볼게요. 사실 오늘 같은 시장은 사실 시장이 뭐 지수는 그냥 그랬고요. 시장의 매수세는 거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쏠렸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반도체를 어떻게 외쳐드렸는지. 이 제 채널에 가시면요, 제가 이제 국고처 통해서 이현상의 뻐꾸기 주식을 했지 않습니까? 날짜별로 쭉 있는데, 지난 1월 7일 토요일 방송에서 반도체 바닥이 곧 시장 주가의 바닥이라고 외쳐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주도 투자해야 된다. 미국 반도체는 이미 투자 의견 드렸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투자하면서 시장의 바닥이니까 뭐라고 그랬죠? 코덱스 레버리지나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도 투자를 해야 된다. 매매가 아니라. 그죠? 그때가 1월 7일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그걸 계속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먼저 보세요. 삼성전자입니다. 작년 10월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바닥, 엔비디아 바닥을 만들 때 삼성전자 같이 바닥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올 1월달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식을 사시라고 그랬어요. 55,000원대도. 지금은 7만원을 넘었습니다. 굉장히 가볍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작년 10월은 여기입니다. 올 1월은 여기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주식을 사시라고 했습니다. 75,000원, 8만원, 85,000원, 9만원 아래도 사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11만원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흐름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제가 얘기해 드린 게 바로 여기입니다. 3월 달 여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죽였다가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목표가를 제시하지 않았고, 지난주에도 SK하이닉스 앞자리가 변할 거다. 9만원대 있던 게 앞자리 일자리로 변했습니다. 그죠? 하반기까지 가져가세요. 왜? 반도체는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자, 첫 번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AI가 대세죠. 우리 거의 모든 영역에서 AI는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 기반으로 해서 반도체 살아나고 있고, 또 하나는 반도체 재고가 줄어들고 있고, 실적도 바닥을 치고 있고, 2분기가 최악을 확인하는 걸 거예요. SK하이닉스는 2분기에도 적자인데, 그죠? 업황을 얘기해 드린 거고요. SK하이닉스 경우에는 2분기에도 적자인데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왜? 2분기가 최악이니까요. 그죠? 네. 자, 엔비디아가 AI 수혜를 받고 있다. 하지만 메모리 쪽도 같이, 그죠?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게 되면요. 네. 자, 보시죠. 반도체는 턴어라운드 중입니다. 오늘도 사실 반도체주가 가장 강했습니다. 그죠? 가장 강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에 소개해드렸던 것과 더불어서 좀 볼 종목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아까 그게 있죠. 반도체 바닥의 고층시 바닥이라고 해서 지난 1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은 뭐 하시라고 그랬죠? 코덱스 레버리지 매매 말고 투자하시라고 그랬습니다. 122630. 전 지금도 보유 의견 드립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를 233740. 자, 한번 볼게요. 그때 1월 달이 여기입니다. 삼성전자 바닥, SK하이닉스 바닥. 10월 달은 여기입니다. 반도체 바닥. 12,000원이고요. 지금은 코덱스 레버리지가 17,000원입니다. 제가 이때 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국고처에서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레버리지를 투자하시고, 그죠? 이게 6개월 후에 1년 뒤에 얼마 가는지 제가 그때 검증을 받겠습니다. 방송에서 얘기한 거예요. 아마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장이 빠지고 안 좋은데. 근데 그렇게 되고 있죠. 저는 이 이상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홀딩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233740 코스닥 레버리지입니다. 작년 10월 달에 바닥 만들었고요. 올 1월 달에도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 자리는 주식 살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코스닥 150 레버리지. 이때 얼마였습니까? 6,000원 초반, 중반이었고요. 지금 10,000원 넘고 여긴 12,000원. 여기서부터 여기는 거의 100%가 올라온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끝났냐? 아닙니다. 자, 시장의 주류의 어떤 흐름은 반도체를 따라가게 된다. 여러분들 만약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반도체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반도체가 1도 없죠. 코스피 쪽에서는 잘 보세요. 우리 이걸로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총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예요. 뭐 삼성전자 지금 400조, 그 다음에 130조, 그 다음에 뭐 SK 하이닉스가 조금 욕보아가지고 지금 80조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없습니다. 반도체는 다 2차 전지주들이, 그죠? 그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에코프로 BM이, 그죠? 23조예요. 에코프로 14조고, 그 다음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뭐 JYP 같은 거 올라있고. 그런데 여기는 반도체가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반도체가 그 갭을 메꾸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는 얘들이 지금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길게 가져야 된다. 길게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미 반도체는 수익을 내고 계셔야겠지만, 자, 그러면 제가 우선 반도체주들 성과를 내고 있는 것들, 또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들 잠깐 좀 점검해 드리고, 또 관심 있게 볼 만한 것들, 또 제가 매수를 계속 시작하고 있는 것도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시게 되면 뭐 가장 근래에 이런 거 있습니다. 동진세미캠 소재주죠. 지난주 국고초에 소재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날 변곡점입니다 매수 의견도 드렸고요. 지난주에 국고초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 드렸습니다. 얘는 EUV로 엮여 있다. 자, 그동안에 소재주는 장비주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뭐 일본 이슈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그죠? 하지만
동진 세미캠이 바닥을 잘 만들었고 업황이 살아나고 바닥을 치니까 살아난다는 게 바닥을 치니까 얘도 돌아서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동진 세미캠은 제가 지난 주말에 뭐랬냐, EUV 이 노광 공정의 이 고감도 포토레지스트 이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건데 이게 그동안에는 본격 출시는 조금 뒤로 넘어갈 거 아니야, 이런 상당히 지연될 거 아니냐 했는데 사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이게 좀 좋은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뚜껑을 또 열었단 말이죠. 이때가 얼마냐, 3만원 초반이었고 지금 벌써 39,000원까지 오는 한 30% 올라왔습니다.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매도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또 다른 놈도 한번 볼까요? 제가 요런 것도 소개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수 의견 드리고 계속 보유 의견을 드리고 있었는데 오늘 또 좀 떴어요. 걔가 뭐냐, 제가 지난주에 요런 것도 방송에서 좀 설명을 같이 드렸죠. HPSP. 네. 고압의 이 수소 어닐링 장비 업체, 독점 업체라고 해요. 한국의 ASML 노광공 장비의 거의 독점 기업이죠. 이 HPSP 최근에 제가 한 23,000원대 계속 진입해서 오늘은 좀 떴습니다. 한 27,000원짜리까지. 그죠? 하지만 더 올라갈 거로 보고 저는 전고점 트라이할 거라. 얘는 영업이익률이 50%입니다. 100억 벌면 50억이 남는 거고 1000억 벌면 500억이 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제 예상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같은 것도 뭐 잘 가는데 요거는 약간 좀 차익을 해줘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요런 것도 한번 보시죠. 테스. 뭐 제가 장비 업체들 중에서 뭐 하나 마이크론이라든지, 이건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하나 마이크론. 우리 바닥 얘기해 드린 게 여기입니다. 지난 1월 달에 바닥 만들었고요. 작년 10월 달에 바닥 만들었습니다. 제가 2월 달에 매수 추천 드렸고 그때 11,000원이었고요. 지금 17,000원 정도 되는데 최근에 지난주 국고초였죠? 네, 야간 반상회. 지난주 월요일 날 야간 반상회가 여기입니다. 그때 제가 반도체가 이제 스물스물 움직일 거라고 그래갖고 막 얘기해 드렸는데 하나 마이크론도 그때가 저점이고 떴어요. 아직 끝나진 않았죠. 하나 머티리얼즈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 물론 완급 조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팁을. 왜냐? 요날 매수하시라고 그랬죠? 그죠? 수익이 나 있어요. 조금 늘어질 것 같아. 그래서 매수 의견들은 또 빠지면 저가 매수할 수 있죠. 자, 얘 언제부터 시작?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 얼마? 3만 원대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45,000원입니다. 하지만 더 갈 겁니다. 그죠? 여기에 테스도 이 낸드 쪽에 아마 수요가 투자가 좀 살아날 것이다. 예, 얘는 이제 낸드 공정의 그 장비 비중이 높죠. 그죠? 그래서 얘도 하반기를 보면 지금이 또 좋은 자리예요. 여기에 이런 종목도 좀 눈여보십시오. TMC. 얘는 소재 업체예요. 반도체 특수가스 업체입니다. 오늘 우리 수급 박스로 보니까 어떤 흐름이었냐면 양은 블럭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매수 자금이 오늘 왕창 다 들어왔고 최근에도 계속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죠. 요날 변곡점이었습니다. 이거는 거의 매집입니다. 전날 하루 빼고는 오늘도 마찬가지.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죠? 얘는 지금 동종업계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이 특수가스 이걸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 그죠? 뭐 삼성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그죠? 예.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뭐 DB라든지 그 다음에 뭐 TSMC, 일테 전부 다 고객사로 좀 두고 있습니다. 아마 요 직전 라인을 한번 트라이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오늘도 이 주식을 또 매수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플로라는 종목도 있는데 왠지 부품인데요. 잠깐 그림 한번 볼까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 흐름을 타고 있죠.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죠? 네, 좀 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아스플로. 자, 요거는 자, 오늘 뭐 주가만 한번 보시죠. 네, 주가 흐름도
옆으로 좀 횡보하다가 좋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이제 장비, 여기 부품, 그죠? 예, 부품 국산화에 따른 상당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품 회사죠. 그죠? 스플로. 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자리는 좀 매수해도 된다 해서 저는 매수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 반도체는 한 요 정도만 하도록 하죠. 그리고 DBI텍. 사실 DBI텍은 뭐 이쪽이랑 조금 다른 섹터인데, 그죠? 예, DBI텍은 좀 다른 섹터죠. 네. 지금 이제 그 뭡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한번 좀 올랐다가 조금 빠졌어요. 그러면서 오늘 변곡점을 좀 만드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게 뜨는지 아니면 늘어지는지가 이제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 그죠? 예, 자, 요거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또 성과를 낸 것 중에 백광산업이 있습니다. 백광산업. 제가 이번 주에 또 이 주식을 또 매수 의견을 또 드렸거든요. 그죠? 사실은 지난번에도 한번 성과를 냈었는데, 이번 주에는 사실 LNF가 그 새만금에다가 투자를 한다. 그죠? 예. 새만금 이제 그 세금 그런 세액공제 이게 상당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사실은 그런 영향도 좀 있었어요. 또 새만금 관련해서 지금 요 백광산업도 뭡니까? 같이 떴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 LNF가 새만금에다가 그 저기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 그죠? 예. 양극재 핵심 원료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요 영향으로 백광이 이번 주 주초에 움직이다가 오늘은 장중에 얼마가 올랐느냐? 한 17%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 세게 올라서 출발하면 음봉 나올 가능성이 높고 보합 아래에서 출발하면 양봉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앞서 반도체주들도 대부분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말이죠. 그리고 이런 것도 하나 있었어요. 제가 당뇨 관련해서 이오플로우. 근데 이오플로우는 오늘 재료가 좀 있었죠. 제가 요 며칠 전에도 이오플로우 매수 의견을 좀 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떴습니다. 한 15% 정도 떴어요. 근데 이게 잘 보시게 되면 이 인슐린 펌프 회사냐면 당뇨. 근데 이제 미국 기업이 1조 원에 인수한다. 그리고 공개 매수 3만 원에 한다. 그죠? 이런 내용이었는데 아마 3만 원 부근까지 뭐 주가가 왔다 갔다 하겠고 뭐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는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일부는 좀 차익하고 가는 게 맞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정리 드릴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6월에 뜰 주도 섹터 3인방 작은 거 빼고요. 뭐 지금 뭐 엔터주들이 움직이고 뭐 이런 거 말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반도체는 지금 바닥치고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쉬었다 다시 가고 쉬었다 다시 가고 하는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거예요. 어디까지? 2분기 실적 나올 때까지. 그죠?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은 불확실성 해소거든요. 두 번째는 2차전지 쪽 주목해 볼 필요 있습니다. 2차전지는 주가가 대부분 지난주에 저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2차전지는 지금 강하게 못 올라요. 왜? 반도체도 살아나고 있고 다른 쪽으로 매기를 좀 뺏겼죠. 하지만 얘네들이 더 오르고 하게 되면 얘네들이 지금의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얘네들 순서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얘네들은 지금 좀 더 기간 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는 2차전지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제약바이오는 계속 강조드립니다. 좀 전에 이오플로우 얘기도 했지만 가서 발 담그고 그죠? 매수해서 깔고 앉아있으니까 터지잖아요. 그죠? 지금 터질 종목들이 많아요. 당장은 아스코 그죠? 뭐 주목되는 뭐 종목들도 있고 하지만 사실 올해 하반기 학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스케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금리 인상기에 가장 피해를 봤던 애들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인데
금리 인상 이제 마무리되죠. 금리 인하기에 주목해 봐야 되는 겁니다. 2년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장기 턴어라운드가 시작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서 큰 승부가 만들어질 종목도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만 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이런 거 하더라도 뭐 레버리지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보세요. SK 하이닉스 제가 주봉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죽였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얼마? 한 1년 반 죽인 거예요. 턴어라운드 하지 않습니까? 그죠? 턴어라운드 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언제 오를까? 턴어라운드 하기 시작하니까 올라갑니다. 그죠? 엔비디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우리 엔비디아 잠깐 봤지만 한번 보실래요? 자, 엔비디아 한번 보십시오. 물론 얘는 AI라는 게 완전히 그죠? 뭐 재료가 가장 강하죠 사실은. 근데 얘도 이렇게 주겠다 턴어라운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반도체를 길게 뽑아야 되는 이유를 얘기해 드리고 있죠. 중장기 턴어라운드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뒤를 이을 제약바이오를 뭘 꼽고 있느냐. 내일 토요일이죠. 네, 토요일 국고초 끝난 유튜브 생방송에서 그 종목은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 보고 그러지 않죠. 저는 그냥 알려드려요.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고 안 내고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이고 저는 알려드립니다. 뭐 회원님이든 아니든 저는 알려드린 건 알려드립니다. 자,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내일 저희가 국고처 끝나고 생방송을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저희 그 라이브 방송은 없고 수급박스와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종목 사인과 더불어서 시황이나 종목 점검들을 다 서비스해 드리는 내용이에요. 수급박스도 이용할 수 있고 황금 베팅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종목 다 나가고요. 요즘에 제가 원데이 원픽이라고 해가지고 단기 매매하거나 조금 단기로 하는 분들 이렇게 좀 보내드린 거 있는데 성과가 또 굉장히 좋죠. 그죠? 자, 요거 저희가 1개월에 요 금액입니다. 43. 근데 요거를 정기 결제로는 25만 원이니까요. 1668-4728로 뭐 방송은 필요 없다. 라이브는 필요 없고 나는 요 정도면 충분하다 하시는 분들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희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국고처 끝나고 고처 끝나고